1월 하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과수이고 내용은 언 피해 관찰 및 사과 꽃눈 살펴보기입니다.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하지만 올 1월 상수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과수의 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1월 중순을 기준으로 지난 4주간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낮았습니다.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로 평년의 0.2도보다 2.1도가 낮았습니다. 다행히 1월 하순 이후 한 달간의 기상 전망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과 평년 겨울의 최저 기온을 비교해 보니 12월, 1월 첫째 주, 1월 둘째 주 모두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1월 둘째 주는 마이너스 11.2도로 평년의 마이너스 5도보다 6.2도나 낮았습니다. 과일나무는 겨울의 심한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언 피해를 입습니다. 서간은 마이너스 25도 이하에서 10시간 이상이고 배는 마이너스 25도 이하에서 8시간 이상이고 포도는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6시간 이상이고 복숭아는 마이너스 15도 이하에서 4시간 이상입니다. 사과와 배는 비교적 동해에 강한 편이지만 복숭아는 약한 편입니다. 이 한계 온도는 과수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호수나 댐 주변의 과수원에서는 안개가 끼어서 햇빛 부족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한낮에 생긴 수증기가 밤에 과일나무의 꽃눈이나 연한 가지에 얼어붙어 동해를 입기도 합니다. 2021년 1월 9일에 이천시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21.4도입니다. 이천시 장원 지역은 복숭아 과수원이 많은데 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해발 50m 평지에 있는 과수원과 해발 100m 경사지에 있는 과수원 중에 어느 과수가 언 피해를 더 볼까요?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은 낮습니다. 보통 고도가 100m 높을수록 기온은 마이너스 0.6도씩 떨어지죠. 그러므로 산에 오를수록 점점 추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이 언 피해를 더 입을까요? 과수원을 경사지에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지 과수원이 산에 둘러싸인 분지인 경우 경사지 과수원보다 언 피해를 더 심하게 봅니다.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밤에는 찬 공기가 미끄럼을 타듯이 산 경사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려 평지에 쌓이는데 빠져나갈 아기가 없다면 그릇에 물이 고이듯 분지에 냉기가 머물게 되어 과일나무가 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언 피해의 증상은 대목 정목부 주위와 온줄기 나무 껍질이 갈라지면서 검게 변하여 수액이 누출되고 또한 꽃이 피지 않으며 잎이 굴곡이 집니다. 사과는 1년생 가지가 피해를 받기 쉬우며 큰 가지에서도 좁게 벌어진 부위가 피해가 많이 보고 온줄기 경우 지표면과 가까운 부위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배는 새 가지 및 2년생 이하의 가지는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고 특히 윗부분의 가지는 생장이 늦게까지 진행되어 조직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 피층, 형서층 등 피해가 큽니다. 포도는 전년도 열매가 많이 달렸거나 병해충 방제를 잘 못했거나 일찍 잎이 떨어져서 가지의 저장 양분이 부족하거나 등식이 불량 가지에서 심하게 말라 죽습니다. 복숭아는 원줄기 동해의 피해가 크며 언 피해를 받은 원줄기는 수피가 터지고 목질부가 변색되며 4, 5월의 생육기에 피해가 심해집니다. 언 피해를 입은 과수를 일찍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 피해를 입은 식물체의 속 조직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날이 풀리는 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피해 여부를 실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루를 준비합니다. 시루는 꽃눈이 달린 과일나무 가지입니다. 과수원에 가서 무작위로 여러 개의 가지를 잘라서 실내로 가져옵니다. 수삽하기 위해 오아시스를 준비하는데
오아시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물병도 괜찮습니다. 수삽은 나뭇가지를 물에 며칠 담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오아시스에 물을 충분히 머금게 한 후에 가지를 오아시스에 꽂습니다. 실내의 상온에서 5일 정도 두어 언 가지를 녹인 다음 가지의 줄기를 칼로 잘라서 물과 양분의 통로인 유관속이 갈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인 줄기의 눈과 가지는 옅은 녹색을 띠지만 언 피해를 입으면 꽃눈은 젓갈색으로 변하고 줄기의 관다발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상품성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나무에 달리는 열매 수를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봄에 꽃과 열매를 솎아내고 겨울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사과 꽃눈이 달린 정도를 파악하여 가지치기를 통해 열매 맺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꽃눈이 많으면 가지를 많이 쳐내고 꽃눈이 적으면 가지를 적게 쳐내야 합니다. 올해 1월 2일에서 8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과 충북의 사과 주산지 관측 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해보니 후지 품종은 54%이고 홍로 품종은 67%입니다. 이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후지는 87%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게 생겼으며 홍로는 98% 수준으로 평년과 거의 비슷하게 달렸습니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이면 열매 가지를 많이 남기고 60에서 65%이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하고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합니다. 꽃눈이 평년보다 적게 생긴 까닭은 지난해 여름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햇빛이 부족했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꽃눈이 생기는데 필요한 양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꽃눈과 잎눈은 위의 사진과 그림처럼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꽃눈 분화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자람새가 중간 정도인 사과를 골라 어른 눈높이 정도에 달린 열매 가지를 사방에서 50개에서 100개 정도 눈을 채취하여 칼로 가지 끝에 눈을 세로로 잘라서 그 눈이 꽃눈인지를 확인합니다. 100개 중에 꽃눈이 60개이면 꽃눈 분화율은 60%입니다. 지금까지 과수 언 피해 및 사과 꽃눈 살펴보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